거문도에 와서 섬을 그렸더니 그 섬이 나를 닮는다. 섬은 모두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들은 그들끼리 다리를 왕래하며 연애 중이다. 고도와 서도, 그러나 소산부도와 대산부도는 다리가 없다. 선천성 무인도. 그 대신 외로운 곳엔 어김없이 등대가 찾아든다. 의지할 나무 한 그루만 있었으면 하기에 등대 옆에 허리 굽은 나무를 그렸더니 등대가 내 손을 꼭 잡으며 여기서 살자 한다. 안녕하세요. 계절이 길을 만나다의 달빛 여행자 이지영입니다. 이생진 시인의 섬 스케치로 문을 열었는데요. 섬. 여러분은 섬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오늘은 전북 천리길 중 하나인 섬이었지만 지금은 섬이 아니게 된 무녀도, 대장도, 장자도, 그리고 선유도를 잇는 구불 8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까 섬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고 물었는데요. 저는 섬이라고 하면 정현종 시인의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가 떠오릅니다. 마음의 섬이 사람의 섬으로 이어져서 길을 만들고 있는 고군산 군도 구불 8길. 그동안 저는 여기를 참 많이 다녔는데요. 자동차로만 다니면서 슬쩍슬쩍 보기만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치면서 데크길을 보면 저 길 걷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두 발로 걸어보니 정말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곳입니다. 군산 선유도 옥돌 해변가 구불길 8코스는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올해 봄 시즌 안심 관광지이기도 한데요. 봄이라는 주제와 잘 맞는 곳이었습니다. 봄빛을 담은 물빛, 그리고 꽃빛 둘레길, 그리고 또 하나 절경인 것이 있었는데요. 바다 안개, 해무라고 하죠. 정말 황홀하였습니다. 고군산 군도는 16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어디선가 제가 봤는데요. 섬의 군락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이 표현이 너무 와닿고 적절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 선유도는 지명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신선이 논이렀다 할 만큼 빼어난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서요. 저 이날 정말 안개가 자욱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상하며 걷기에 아주 좋았고 멋진 곳으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구불 8길 출발해 볼까요? 저희는 전주에서 1시간 30분 정도 달려서 선유대교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좀 주차장도 적당하고요. 그리고 화장실도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집결지로 손색이 없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저희 섬진강 커뮤니티는 회원 8명이 오늘 14km 정도를 걸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요 시간은 한 6시간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물론 점심시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자, 이제 출발을 하는데요. 출발지에서 조금 걸어 나오면 구불 8길 이정표가 있습니다. 물론 직진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왼쪽 옥돌 해수욕장 쪽으로 꺾었습니다. 비탈길을 잠시 내려오면 참 편안한 그런 항구가 보이는데요. 해풍에 잘 마르고 있는 오징어가 널려 있고 그리고 구워 먹으면 참 맛있죠. 박대를 판매하는 가게가 몇 있고요. 그리고 작은 항구가 보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좀 입맛을 다시기도 했는데요. 박대를 먹어보고 오징어를 먹어본 사람은 좀 그 맛을 다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낚시하러 자주 왔던 곳이더라고요. 늘 그냥 낚시하고 돌아가기만 했는데 이렇게 걸어본 것은 처음인데요. 역시 관심을 가져야 눈에 보인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데크길이 이제 좀 걸으면 나오는데요. 그 데크길을 걷다 보면 옥돌 해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옥돌 해변, 말에서 느껴지시죠? 돌들이 아주 매끈매끈하면서 납작납작한데요. 이런 돌들은 좀 물수제비를 날리기에 적당하죠.
그런데 저는 수제비는 뜨지만 물수제비는 못 뜨는 관계로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아쉬워서요. 다음에 재미를 위해서 배워두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걷는 데크길은 참 예쁘고 그리고 안개 때문인지 소나무에 맺힌 그런 안개 물방울이 아주 영롱했습니다. 정말 자꾸 걸음을 멈추고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풍경들에 취해서 걷다 보면 어느새 선유로 교차로가 나옵니다. 이곳은 좀 신호등이 없어요. 그래서 조심조심 건너야 되는데요. 신호등이 없는 그 길을 조심히 건너다 보면 터널길로 가는 길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솔길로 보이는 선유봉 초입이 보이는데요. 잠시 어디로 갈까 고민을 했습니다. 네, 터널길로 가면 아주 편하게 갈 수 있고 그리고 선유봉이라고 하면 왠지 좀 경사가 있을 것 같아서 망설였는데요. 사실 저는 이 길이 처음이라서 그리고 다른 분들을 모시고 가는 길이라서 어플을 의지해서 좀 갔습니다. 램블러라는 어플인데요. 여기는 먼저 걸어본 분들이 길을 좀 남겨놓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선택한 코스는 오솔길이 보이는 곳으로 길을 안내하더라고요. 근데 우선 초입에서 봤을 때는 길도 순해 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봄의 전령사죠. 붉은 진달래가 많이 피어 있어서 참 좋아 보였습니다.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고 길을 걸었는데요. 느닷없이 나타난 가파른 오르막길. 와, 저 정말 당황했습니다. 왜냐면요, 저희 일행들은 저보다 나이가 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천식이 있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분은 오르막길을 걸으면 숨쉬기가 좀 힘들어지십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택한 길도 아니지만 미안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안전도 좀 우려가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가세요를 계속 외치면서 앞장서서 좀 올랐는데요. 바위를 잡고 오르고 그리고 나무를 잡고 오르는 길이 좀 힘들긴 했지만 주변을 둘러보니까 작은 꽃을 매달고 있는 차나무 그리고 붉은 진달래가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호기심이 많아서 이 진달래꽃을 보면 꼭 따먹는 습관이 있어요. 어릴 적 추억을 생각하며 진달래 꽃잎을 따먹는 나름의 여유를 부리기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와, 힘들고 힘들게 올라왔는데 드디어 정상. 그런데요, 이 풍경을 어쩌하면 좋을까요? 발밑으로 아련한 안개가 지나고 그리고 꽃들이 피어있고 바위 절벽이 있어 아찔하긴 하지만 그 아래엔 그날따라 물빛이 더 예쁜 바다가 있었습니다. 정말 보상받는 기분이랄까요? 특히나 바다 안개가 주는 신비로움으로 과연 신선이 논일던 곳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라올 때 정말 땀을 흠뻑 흘렸는데요. 그 땀을 식히면서 경치에 취해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간식으로 정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뒤이어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네, 한 40명 정도가 왔다라고 하시는데요. 그 동문끼리 수원에서 오셨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같은 길이에 섰다는 이유만으로 먹을 것을 나누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한참을 좀 친해져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치를 보고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요. 내려가는 길은 더 힘들었습니다. 자갈길 내리막길은 늘 긴장되는데요. 돌을 밟아서 미끄러지면 정말 위험합니다. 경사도 급하고 밧줄도 묶어두었는데 낡고 풀려서 마음 놓고 의지할 수도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고 걷기보다는 옆으로 걸으면 조금 더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데요. 서로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무조건 나무만 보이면 나무를 잡기도 하고 풀린 밧줄을 의지하기도 하면서 정말 더디게 내려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일행 중 의욕이 넘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을 제가 데리고 오느라고 제일 뒤에 서서 왔습니다. 네, 안전을 신경 쓰면서 오느라고 뒤에 많이 정체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내려오느라고 많이 늦어졌는데요. 도로에 퍼질러 앉아서 한참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을 했는데요. 자, 저희 앞에서는 대장도와 선유도가 기다립니다. 긴장으로 땀을 많이 흘려서인지 갑자기 달콤한 아이스크림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걷다 보니까 이 생각도 잊혀지더라고요. 자, 그 대장도 가면 관광지죠. 그 주변에 씨앗호떡을 많이 팔고 있어요. 네, 정말 먹고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다른 분들이 그냥 앞서서 가서 저도 대장봉을 향해서 이제 걷고 있었습니다. 자, 대장도의 대장봉은 고군산 군도의
대표 전망대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오르는 길은 두 군데가 있는데요. 데크로 된 계단길과 숲길이 있습니다. 저희는 구불구불한 숲길을 택했는데요.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오르면 탁 트인 전망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간 날은 좀 해무가 한낮인데도 계속 남아있어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너무 신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정말 많이 찍었는데요. 이 사진이 저는 아마추어인데도 사진작가가 찍은 것처럼 정말 멋지게 나왔습니다. 못 오신 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요. 모두 너무 멋지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경치를 감상하고 정상에 올라서 한참을 보고 하산을 해야 되는데요.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이제 하산을 안 가본 길, 데크 계단 쪽으로 할매바위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할매바위를 만났는데요. 이 할매바위의 모습을 보면은 아기를 업은 여자가 밥상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또 설화가 있는데요.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간 남편이 급제해서 돌아온다고 해서 부인이 정성으로 차린 밥상을 들고 마중을 나갔는데요. 이 여인이 남편 뒤를 따르는 역조를 첩으로 오해하고 갑자기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굳어서 바위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아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잘 확인해보지 않고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컸으면 바위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할매바위를 또 옆으로 두고 이제 내려오다 보면 내려오던 길은 한 15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계단의 높이가 좀 높았습니다. 행여 오르기에 부담이 될 것 같으니 숲길로 오르고 데크 계단으로 하산하시길 추천해드립니다. 내려오니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 관계로 배가 무척 고팠는데요. 먼저 하산한 일행이 주문해둔 해물라면, 파전, 칼국수로 근처에서 배부른 식사를 하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자, 저희에겐 선유도와 망주봉 둘레길이 남았습니다. 사실 배도 부르고 힘도 들어서 전망 좋은 카페에서 쉬고 싶다라는 마음이 컸지만 목표가 있기에 서늘한 바닷바람을 느끼면서 선유도 해수욕장을 걸었는데요. 선유도 망주봉은 오르지 못했습니다. 둘레길을 걷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했는데요. 한낮인데 안개가 계속 남아있어서 오르기도 염려스러웠지만 마을 주민들에게 물으니까 올라갈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발바닥이 무척 아파서인지 은근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망주봉은 선유도 북쪽에 위치한 두 개의 바위산으로 152m의 높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절경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요, 정상에서 암벽 쪽으로 흘러내리는 폭포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비 올 때만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이죠. 지난 마이산도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는데요.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난 마이산도 그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망주봉에도 유래가 있습니다. 유배되어 온 충신이 귀향살이를 하면서도 매일같이 산에 올라서 임금님이 계시는 한양 쪽을 보면서 그 임금을 그렸다고 전해지는 곳인데요. 자신을 유배해 보낸 그 임금에게도 마음을 다하는 충신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망주봉 둘레길을 돌고 나와서 다시 선유도 해수욕장을 지나고 선착장을 지나면서 원점 회기를 해서 그 길을 마쳤는데요. 오랜만에 봉우리 2개를 오르고 그리고 바닷길을 걸어서 정말 좋았다는 회원들의 목소리에 정말 뭔가 보람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정말 지치지도 않나 봅니다. 다시 일몰을 보겠다고 망해사로 모이기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망해사에서 구불 8길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전북 천리길 중 구불 8길을 같이 걸어봤는데요. 봉우리와 바위 그리고 바다 안개가 빚어내는 풍경이 무척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바위봉우리 2개를 오른 탓에 저는 그날 저녁 온몸에 파스를 도배하고 잠에서 오래 깨지 못할 만큼 피로가 느껴졌지만 지금 다시 또 생각해도 다시 가보고 싶은 의욕이 듭니다. 봉우리에 서서 바라보던 바다의 눈빛, 그 눈빛이 아주 선명하고 그리워지는데요. 저는 좀 계절을 많이 타요. 그래서 특히나 봄을 많이 타는데요. 정말 가기 전에는 많이 힘들고 의욕도 없고 그랬는데요. 그곳에서 많은 위로를 받고 왔던 것 같습니다. 파도 소리, 바람 소리, 숲의 소리가 저에게 괜찮다, 천천히 가도 돼, 좋아 라고 위로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의 위로가 필요한 날 무작정 걸어보고 내려다볼 수 있는 구불 8길에 서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혼자여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럿이 걸어도 아주 좋을 것 같다고 감히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4월입니다.
올해는 봄꽃들이 좀 늦게 피었다고 하지만 나날이 계절이 깊어감을 느끼는데요. 늘 건강 챙기시면서 봄꽃처럼 향기롭고 행복한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계절이 길을 만나다를 진행한 달빛 여행자 이지영이었고요. 다음에 또 다른 길의 이야기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